1300cc짜리 엔진을 쓰면서 1.35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445입도 아니고. 운전 좀 서투른 토션빔충들 진짜 토션빔만큼 좋은 게 없어요. 편협하고 뇌피셜이 가득한 TV는 차량을 싣고. 안녕하세요, 자칼 황우기기입니다. 본 채널은 매우 편협하고 뇌피셜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시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TV는 차량을 싣고의 자칼 황우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첫 시승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주 재밌게도 르노 삼성의 XM3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장안에서 이제 제일 핫한 차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벌써 8,000대가 넘게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르노 삼성의 XM3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약 대수도 많고 오늘부터 바로 이제 인도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올 때 저희 촬영팀이랑 크루들 이번에 좀 규모를 좀 줄여서 나왔거든요. 원래 저희가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뭐 진짜 집채만한 산더미 같은 남자들 넷이서 타고 촬영 장비를 뒤에다 빡빡하게 다 싣고 왔는데 전혀 이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을 보자면은 르노 삼성에서 이제 추구하는 바, 이건 이제 르노하고도 좀 일맥상통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패밀리 룩으로 적용된 이제 프론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휠이라든가 전체적인 차의 실루엣 자체가 르노 삼성과 르노가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이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가보면은 쿠페형으로 생겼는데, 생각보다 저희 뒷좌석에 앉으셨던 분이 레그룸이나 헤드룸이 그렇게 좁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패키징 자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XM3는 독특한 디자인만큼이나 이 파워트레인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다임러랑 같이 개발한 직분사 터보 엔진은 배기량이 1300cc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300cc짜리 엔진을 쓰면서 1.35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445입도 아니고 1300이면 1300이지 1.35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죠. 또 그걸 또 그대로 또 받아쓰는 매체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1300이면 1300이지. 뒤쪽에 보시면은 요 터빈이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엔진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게트락에서 제작한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약 152마력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1300cc에서 152마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요즘 수치로는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차 크기라든가 엔진의 배기량을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바깥쪽이 지저분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커버도 없고 뭐 굉장히 좀 너저분하게 돼 있는 편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가격을 많이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른바 원가 절감이 들어간 부분인데, 프랑스 쪽에서 이제 차 만드는 회사들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기능상의 문제가 없으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여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이나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내부가 복잡하더라도 위쪽에다 이제 커버를 이쁘게 씌워 안 보이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변속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죠. 이 차에는 게트락에서 제작한 7단 습식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르노 삼성에서는 그전에도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을 하면서 연비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 차에 들어간 변속기는 여기저기 와서 타 보니까 그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요. 로스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뭐 너무 과격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탁탁 잘 맞물려서 이제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패들 시프트로 변속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듀얼 클러치랑 나쁜 듀얼 클러치를 나누는 제 기준은 시프트 다운 할 때거든요. 이 시프트 다운 할 때 쭉 속력을 내다가 감속을 하면서 시프트 다운을 땅 했을 때 바로 기어가 물리면서 반응이 바로 오는 변속기가 저는 굉장히 좋은 변속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 같이 이렇게 빠릿빠릿한 느낌은 아니지만 다른 회사들 차들 제가 여러 번 지적했던 멍 때리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변속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뭐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다시피 진짜 산만한 남자들 넷이서 다 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촬영 장비 뭐 드론만 3대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방부터 시작해서 개인 소지품. 자, 그런데도 지금 차가 움직이는데 전혀 뭐 무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뒷부분에 앉으신 분들은 차가 상당히 가볍게 나간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솔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SUV는 가솔린 타야 맞아요. 네. 그리고 디젤 SUV 타셨던 분들이 가솔린 타보시면 디젤 다시는 안 타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엔진도 작으니까 오늘 저희가 지금 1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지금 12.3km 정도 찍히거든요. 이 정도면 나쁜 편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주행을 하면서 드라이브 필링이나 아니면 핸들링 이런 거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 브레이크예요. 타이어는 18인치를 껴놨는데 브레이크 용량이 사실 그거보다 작기 때문에 초기 담력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진짜 꽂을 수도 있어요. 운전 좀 서투르거나 아니면 너무 브레이크를 맹신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그거 빼고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논란의 토션빔, 그 토션빔 충들 진짜 토션빔이라는 서스펜션 형식 자체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소형차에서 토션빔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단가가 일단 낮고 구조적으로도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토션빔을 쓰는 건데 무조건 토션빔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SM6 때도 크게 그 호되게 곤욕을 좀 치렀는데 서스펜션은 세팅의 문제지 구조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차이점은 있어요. 멀티링크나 맥퍼슨 방식에 비해서 토션빔이 양쪽 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 방지 턱을 넘거나 뒤쪽에 이제 충격이 왔을 때 양쪽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은 있어요. 텅텅거리면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은 있는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다 비싸게 설계한 멀티링크 쓰지. 근데 멀티링크도 마찬가지고 토션빔도 마찬가지지만 서스펜션은 세팅하기 나름이거든요. 프랑스 차들 같은 경우에는 르노뿐이 아니라 푸조나 시트로엔이나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형차에다가 토션빔 서스펜션을 쓰면서 굉장히 좋은 핸들링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소비자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쭉쭉 치고 나가는 맛이 괜찮아요. XM3에 제공되는 드라이브 모드는 3가지입니다. 마이센스, 에코, 스포츠 이렇게 3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에코는 그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도 수정을 할 수가 없고 마이센스하고 스포츠는 이제 조금씩 변경이 가능합니다. 르노 삼성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이 앞에 들어간 이 엔터테인먼트 패널인데 예전에 이제 르노 삼성의 차들이 이 TMF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중간에 꺼지기도 하고 잘 안 눌리기도 하고 반응 속도도 늦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그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TMF이랑 이제 뭐 자동으로 연동도 되고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이 쓰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 스위치 부분이나 이런 거는 그 요즘에는 이제 버튼이 다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래도 그 직관적인 그 물리 버튼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거 밑에 그 공조기 버튼 같은 경우는 직관적이긴 한데 좀 굉장히 세련되게 다듬었어요. 가운데 이제 디지털 액정을 집어넣고 설정 온도라든가 풍량 같은 거를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감각은 르노 삼성에서 얘기한 대로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 편이에요. 특히나 이제 시내나 좁은 길 돌아다닐 때 보면 부담 없고 차도 빠릿빠릿하게 등치에 비해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전체적인 차 크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큰 편이거든요. 고속도로에 올라오거나 시내 주행을 할 때는 그런 느낌은 좀 안 들어요. 가볍고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도 좀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서스펜션 이제 세팅이에요. 아무래도 승차감 위주의 세팅을 하다 보니까 고속주행에서는 약간 낭창낭창하는 느낌이 좀 있고 그게 이제 노면이 안 좋을 경우에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충격이 좀 올라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차 자체가 뭐 어떤 뭐 스포츠 성향을 갖거나 어떤 뭐 특정 층을 겨냥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자면은 굉장히 서스펜션 세팅은 안정돼 있고 무난하고 근데 구조도 단순해서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데 유지 보수에서도 굉장히 그 이득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르노 삼성의 XM6을 마치고 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주행한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되거든요. 200km 안에서 모든 거를 다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차의 엔진입니다. 1300cc 엔진에서 나오는 그 넉넉한 출력, 그리고 저희가 사람이 꽉 차고 모든 장비를 다 싣고 다니는데도 전혀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아쉬운 부분은 브레이크 부분입니다. 초반 담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테리어나 외적인 디자인 같은 거는 사실 요즘 차들 중에서도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 젊은 세대들, 또 감각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릴 듯 합니다. 중요한 가격 얘기를 해야겠죠. 자, XM3는 두 가지 제공이 됩니다. MPI 방식의 1600cc의 엔진을 탑재한 모델들은 세 가지 트림으로 1,7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시승을 했던 1300cc 터보 모델은 2천만 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2,500만 원대까지 세 가지 트림이 또 제공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 경쟁력 자체가 낮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른 경쟁 차종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고, 또 실제로 제가 차를 타보니까 공간 활용성이나 출력이나 어떤 부분 하나도 사실 별로 아쉬운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첫 차를 구입하는 그 사회 초년생들이나 SUV인데 좀 더 특이한 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또 뭐? 돈 있으면 네. 이 차 구매하실 거예요? 나는 안 사지. 왜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왜 구매를 안 하시나요? 이거는 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어울리는데 나하고 잘 어울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4륜구동이 없어. 유튜브 누뚱이신데 그래도 SUV는 4륜구동 있어야지. 네. 그러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SUV가 아니라서 탈락이다. 도시명이잖아요. 도시명. 네. 누가 봐도 도시명이잖아요. 네. 예전에 그 도시명 SUV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허세충들이 많이 사죠. 분명히. 도시명 SUV에 대해서는 좀 다룰 수 있겠네요. 도시명 SUV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다뤄봐야죠. 근데 도시명 SUV도 웃기잖아. 그 뭐냐 4륜구동 없는 차가 무슨 SUV야. 이 차는 웃긴 차다.